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점심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 들으시고 출근길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오빠, 은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T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교통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각각 정체 서행입니다.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 하르나든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주춤하고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잠실대교와 동호대교,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립니다. 오늘 과천에서 사당으로 들어가는데 남태령 부근 정체가 시작되게 해서 경문고등학교까지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그래도 외곽으로 과천으로 가는 데는 어제에 비하면 여유가 있습니다. 남태령 상황은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관문 사거리를 가까이 하면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언주로도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 정체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 증시 소폭이지만 어젯밤 상승했군요. 이 나흘 만에 반등이죠? 예, 전날 그 투매 양상까지 보였던 그 기술주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가라앉으면서 증시가 소폭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10.27포인트 0.06% 올라서 16,256.14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38%, 나스닥 지수는 0.81% 올랐습니다. 최근 급락에 따라서 그 기술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게 이날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주가는 이날 각각 3.16%, 2.18%에 올랐고요. 테슬라, 또 아마존, 이베이, 야후 등 그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예, 일단 뉴욕 증시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 기술주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우려는 조금 약화됐지만요. 추세적인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조금 전 그 증시가 끝난 직후에 미국 최대의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1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그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알코아는 1분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전문가들은 그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 대기업들의 1분기 이익이 줄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그 미국을 덮친 그 혹한과 폭설 등 날씨 영향 때문인데요. 다만 그 투자자들은 이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췄고 또 주가도 일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등락폭은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예,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죠? 네, IMF는 매분기 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 어젯밤 2분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IMF는 지난 1월에 3.7%로 예상했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춰서 3.6%가 될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그 신흥국 경제가 악화될 위험이 여전하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적 긴장도가 높아진 것을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이를 감안해서 성장률을 낮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그 러시아의 전망치가 2%에 1.3%로 대폭 떨어졌고요. 또 브라질이 2.3%에서 1.8%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2.8%에서 2.3%로 낮아지는 등 대부분 그 신흥국의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반면 그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전망치는 소폭 높였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7.5%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1월과 같은 그 3.7%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작년 성장률 2.8%보다는
0.9%포인트 올라간 수치인데요. IMF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수출이 늘면서 완만한 경제 복수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정부가 보고 있는 3.9%보다는 좀 낮군요. 이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공무원 군인연금 부채만 600조에 달한다. 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네, 정부가 어제 그 2013년 국가결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회계 방식을 조금 바꿔서 지난해 나라 살림을 이렇게 결산해 본 결과 빚이 무려 215조 원에 늘어서 1,000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한 게 그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채인데요. 무려 600조 원에 육박해서 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과거에 그 단순 계산 방식에서 미래 보수 그 상승률을 감안을 하고 또 물가 상승률을 조금 바꿨더니 전해보다 무려 159조 원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실제 그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 이미 수입이 지출을 쫓아가지 못해서 매년 수조 원을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1년에 2조 6천억 원이던 그런 지원액은 올해 3조 8천억 원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예, 전체 부채 총액이 이 1,000조를 넘었다. 이게 이제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이더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변경된 회계 방식을 정역한 그 2013 회계년도의 정부 부채 총액이 1,117조 원으로 나왔는데요. 명목상 증가액은 215조 원이지만 그 상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착시 효과를 빼더라도 실질적인 증가액이 무려 75조 원이나 됩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당 나라빚을 그 960만 원씩 짊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기업들이 최근에 잇따라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IMF는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나아진다는데 정말 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KT가 전 직원의 그 71%에 달하는 그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명퇴 대상이 그 전체 임직원의 20%인 6천 명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KT는 지난해 창사 이후에 처음으로 그 영업 순손실을 냈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출신의 그 황창규 회장이 부임한 뒤에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간 겁니다. 또 한국시티은행도 어제 그 전국 지점의 30%에 달하는 56개의 지점을 통폐합하고 또 직원 650명을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금융업은 순이익이 크게 줄면서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사들이 줄줄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그 200여 명을 내보낸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그 추가 희망퇴직을 계획하고 있고요. 합병을 앞둔 그 우리투자증권과 업계 상위의 삼성증권조차 인력 감축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세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구조적으로 느려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산업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그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예, 산업 특성상 예,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작년에 개인들이 이자 소득이 대폭 줄었다고요. 이 이자를 받아서 사는 은퇴자, 고령자들이 점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발표된 그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가계 및 그 비영리 단체 재산소득이 129조 9천억 원으로 2012년보다 5조 3천억 원, 4.0%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가장 큰 감소 요인이 바로 이자 소득인데요. 그 2012년에 48조 8천 9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0조 2천억 원으로 약 8조 6천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무려 17.7% 떨어진 숫자입니다. 이자 소득은 그 2011년에는 5조 9천억 원에 달았었는데 저금리가 구조화되면서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정부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이 장학사관에서 벗어나자는 내용이 교과서에 대거 실리면서 정치의 교육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아, 예. 요 뉴스는 제가 외신에서 들려고 준비했던 것이군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다음 주는 기독교 축일인 부활절이 있는 부활절 주간입니다. 근데 기독교
직교인이 아니라도 이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직구족들인데요. 직구족이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미국의 유통회사들이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 부활절에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벌이는데 이 기간에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국내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국내 직구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직구가 늘면서 문제점과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문상희 조사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조사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그것도 급격하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 같은데 이 어느 정도로 값싼 겁니까? 역시 해외 직구가 확산된 이유가 무엇보다 가격 차이 때문인데요. 배송료나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에 정식 수입되는 제품보다 대체로 20에서 30%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유명 주방용품 브랜드의 압력솥이 국내 백화점이 48만 원에서 판 것을 직구로 구매하면 16만 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50만 원짜리 커피 메이커가 30만 원 초반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 대단히 값싸군요. 이 크리스마스 세일 기간에 삼성전자 LED TV 가격이 국내 가격의 절반 조금 넘는 가격이다. 그것도 배송비와 관세를 다 합해서 그렇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 가전제품 이외에 가장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정까지 관세가 면세되거나 국내에 비해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의류나 신발 또는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고 또 주로 구매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해외 직구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그 밖에도 유아용품이나 아니면 식품,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의류, 신발, 건강식품부터 주방 제품까지 이제는 자꾸 폭이 넓어지는군요. 어떻든 인터넷에 익숙한 20, 30대를 중심으로 직구 일풍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요즘 유행하는 해외 직구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20에서 30대의 젊은 층이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같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해외 직접 구매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국내 수입상들의 물가를 가격을 함부로 매기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긴 있는데 결국 소비자 피해가 또 그만큼 또 늘어난다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무려 3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소비자 피해 중에는 반품할 때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런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하는 사례가 거의 이제 137이 상담센터에 접수된 7개월치를 보니까 총 56%가 됐고요. 그 밖에는 배송 지연이라던가 아니면 제품이 분실됐다, 파손됐다, 아니면 AS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사이트 폐쇄되면 어디 항의할 때도 없어지는군요. 네. 예, 저렴한 가격에 들고 구매를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보면, 예.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들은 가품을 판매하거나 사기 사이트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구매 후기나 정보를 좀 많이 참고하시고 그 사이트의 신뢰성을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신중한 구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물건 교환할 때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때가 있고 또 한 달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않거나 물건이 종종 분실되는 위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절차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미배송이나 분실, 파손 같은 위험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환 환불 조건이나 아니면 보상 조건을 좀 미리 확인하시고
또 해당 사이트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쇼핑몰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해외 직접 구매 물품을 반품이나 환불할 때 관세 환급이 어떻습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법률적으로 되지 않는 겁니까? 실제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이런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에 그 반품이나 환불까지도 수출이란 품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던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이런 절차도 이제 개인이 아닌 관세사를 통해서 진행해서 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를 환급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일부 구매 대행 업체들 경우에는 이 번거로운 것 때문에 제품 반품이나 취소 시에 환급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다거나 일방적으로 반품이나 취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품이나 환불을 해서 물건을 되돌려 보낼 때 그게 수출로 다시 잡히는군요. 예. 예. 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데 이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로부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 이제 직구의 가장 큰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그리고 저희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서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1372 예, 소비자 상담센터. 예, 그렇군요. 1372 이 소비자 상담센터. 예, 네. 안전하게 해외 직구를 하려면 특별 통관 대상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특별 통관 대상 업체가 어떤 겁니까? 네, 그 특별 통관 대상 업체는 대부분의 품목을 목록 통관 시킬 수 있는 업체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의류나 신발, 서적 같은 그런 목록 통관 제품 이외의 제품들도 그 미국 기준으로 $200 이하로만 구매를 하신다면 그 관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예. 특별 업체도 현행으로는 자본금이나 실적을 충족해야지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 이하 물건일 때 면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만 원 정도 이하의 상품을 직구할 때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특별 통관 대상 업체 이걸 이용을 하면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문상희 조사관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YTN의 상암시대를 맞았습니다. YTN 라디오는 28일부터 상암에서 방송을 합니다.
이 상암시대 개막을 준비하면서 출발 새 아침에 준비한 선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샤프 0945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 문자로 방송 참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 볼쇼이 아이쇼 공연 티켓, 예, 그리고 난쟁이 피터라는 책을, 예, 5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 예,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 유세 인민을 기자의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는 역시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입니다. 어제 이 공천 폐지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가 어제 무공천 여부를 당원과 국민에게 묻기로 했는데요. 원래 공천 폐지 문제 야당 통합의 고리 역할을 했는데다가 새 정치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서 후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이 당대표를 만나서 영수회담 거부 의사를 전달하자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공천 폐지 재결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우선 이 기자들 이 문제 이 결정을 한 것을 퇴로로 나간 것, 다시 말해 후퇴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당내 이견을 잠재우고 무공천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까? 글쎄 이게 뭐 퇴군이냐 회군이냐 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공천을 밀어붙이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이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당내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이 보는 시각도 무공천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많은 그 사람들의 분석을 종합해서 보니까 이 무공천으로 이 밀어붙여도 되고 아니면 공천을 쪽으로 회군해도 되고 어느 쪽 결론 나오더라도 지금 당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낫다. 네. 뭐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당내 갈등이 너무나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도 지도부 둘 분만의 결정이 아니라 대표들분만 결정이 아니라 당원들과 국민 여론을 물어서 대중들의 국민들의 뜻이 이렇다는데 국민 뜻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명분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시금 어떤 그 퇴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강력한 제안을 해서 리더십을 보이는 것, 새로운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민들 여론조사도 제한이 붙어 있어요. 네. 이 당의 지지자와 그리고 무당파. 네. 쉽게 말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론은 맞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 역시 그러면 굳이 전 당원을 해야 될 것이지 이렇게 일부 당원과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있기도 하고요. 여론조사라는 것이 설문의 답이 어떤 것이며 앞뒤 문항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컨대 전원책 변호사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YTN에서 출발사 좀 진행하는 변호사를 좋아합니까? 아닙니까?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정교하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오늘 아마 이 방법이라든가 여론조사 나오고 이 주말 안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게 앞서 변호사님도 강조했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배경이
무공천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집에서 살자 그러고서 약속을 해서 같이 집을 합쳤는데 그 집을 다시 허물 것이냐 어쩔 것이냐 하는 거여서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이걸 계기로 어떤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냐. 심지어 이 투표가 당 지도부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것이 안 묻는 것이냐까지 의미가 변해가고 있거든요. 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결국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김한길, 안철수 두 분에 대한 인기도 조사와 거의 일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심은 좀 다를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예. 어제 뭐 정세균 그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오시다 마셨던 분은 굉장히 중진이시죠. 예. 이런 분도 나 역시 그 공천제 폐지에는 반대한다. 정당의 기치가 그리고 가치가 훌륭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인데 그 반대하지만 어쨌든 당이 화합을 하는 데는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안에서도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의 말에 지지하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지도표를 물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많은데요. 어쨌든 이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 두 분의 얘기가 아니라 어제 뭐 최재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에서 좀 중진들께서 의견을 밝혔다는 거죠. 이게 심상치가 않으니까 예. 또 다른 방식으로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이제 김한길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안철수 의원도 눈물을 보여서 정청래 의원이 트위터를 알려서 뭐 안철수 씨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감성 정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예. 기초공천제의 폐지가 아니라 예. 구의원의 폐지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기초 자치의 폐지인 것이지 이걸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폐지인데 이 문제는 선거를 앞두고는 다뤄지지가 않고 이번에 오히려 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 되면서 이걸로 돼서 좀 한 거였고 아마 어떤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이 뭐 새누리당에서는 뭐 이렇게 약속을 처리할 수 있냐 뭐 거짓말장이다 나오고 안철수 또 철수하다. 뭐 역시 철수다. 뭐 네 번째 철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의 여론도 만만치 않죠. 오늘 아침 헤드라인에 그렇게 나왔죠. 네. 예. 뭐 그걸 또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면 네.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그 야당에서 또 그걸 문제를 삼더라고요. 네. 이 네 번째 철수. 그런데 신문 헤드라인이 이제 그렇게까지 나왔으니까 네. 앞으로 야당의 반응이 또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새 정치 이 민주연합 일각에서도 그 이번 투표가 친노와 비노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만큼 그 친노가 그동안에 배제되어 있었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선 이후에 예. 뭐 옛날에 안희정 지금 충남도지사가 친노는 패족이다라는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에 최근 대선 이후에는 문재인 뭐 대표 패배 이후에도 친노가 목소리를 죽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의원이 당내 호랑이인 친노 강경파의 골복한 꼴이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친노 쪽에서는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국민투표의 아이디어는 문재인 의원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이 당원들만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보자. 그래서 문재인 의원도 뭐 낸 것이기도 하고 찬성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목소리를 수렴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공동대표의 퇴로를 네. 문재인 의원이 열어줬군요. 그렇죠. 예. 출구 전략들을 다 좀 해주기는 참 편이지만. 정치는 정말 예. 살아있는 생물 같은데 네. 이게 문 의원이 또 퇴로를 열어줬다. 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텐데 어떻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 정치다. 이렇게 완강하게 무공천을 주장을 하고 그걸 강행하려 했던 안철수 대표가 이 생각을 이렇게 바꿨다 하는 것은 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새누리당에서 이걸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공격하지만 또 새밀련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당내 이견과 혼란이 있을 때 지도자는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논란을 그냥 두고만 보거나 아니면 좀 독재적인 의견으로 따르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그 공천이든 무공천이든 간에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따르면 된다라는 걸 내서 국면 전환용이고 이것은 또 다른 리더십이다라고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동안 이 공천제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했던 1선 이제 출마 희망자들. 네. 그러니까 호남권 외의 이제 대부분 기초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이 공천제로 가자고 막 난리들을 쳤는데. 네. 이번에 다시 무공천으로 결정이 되어버리면 그분들이 좀 이제 입장이 어려워지겠습니다. 앞으로 다 탈당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또 당적 없이 이제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또 다른 이제 그분들은 전략을 하겠죠. 이 새정치연합을 추종하는 이제 주민들 위해서는 김한길 안철수 후보랑 사진을 찍어서 돌린다든가 예.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인데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그동안 새정치 브랜드가 상당히 빛이 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묵묵히 예. 가겠다, 타협을 하지 않는다, 원칙과 뭐 약속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새나라당과의 구도를 약속된 거짓말로. 새누리와의 구도. 를 새나라가 아니고. 예. 새누리당과의 구도를 약속된 거짓말로 했었는데 뭐가 거짓말인지 뭐가 약속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늘 획일화된 한 목소리만 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오히려 이런 걸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또 다른 새정치의 모습이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죠. 예, 하여튼 우리 그 정당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워낙 새자를 좋아하니까 네. 저희들도 헷갈려합니다. 새누리 새나.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발 좀 새자, 국민자 이런 예.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또 하는 행동은 이 날아다니는 새 같은 행동을 많이 하면서 우리 정치인들 말이죠. 근데 이제 다 그래서 아마 당 이름마다 새가 있나 봐요. 새누리당에다 새정치연합에다가 새들이 모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 예. 만약에 조사 결과 이게 무공천 유지로 결정이 되면 김한길, 안철수,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대단히 강화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탄력을 만약에 받겠죠. 무공천 폐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 생활을 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강한 확신을 보인 게 소신과에는 원칙에 변함이 없던 말을 5번 이상 강조했던 걸로 봐서는 결과에 좀 자신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민심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 결과 이쪽 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이쪽 당 지지한다고 응답한 그런 예. 역파들, 뭐들이 역세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뭐 좀 바꾼다고는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정치는 생물과 같고 민심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결과를 완벽하게 자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 볼 때는 그냥 당원 마음 그다음에 국민의 50%라면. 무공천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왜 당 연합할 때는 국민 여론이나 당원들한테 투표를 하지 않고 갑자기 기습작전처럼 해놓고 이때만 또 국민 여론을 중시하느냐 뭐 이런 것에서는 당내에서도 계속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이 통합할 때는 네.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네. 자기들이 당내 의견도 안 물었던 거죠. 예, 네. 그렇죠. 필요할 때만 네. 이제 의견을 묻는다. 그렇군요. 예, 다음 이슈 넘어가죠. 또 하나 이슈가 이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네. 아주 그 길이는 1.8m, 폭은 한 2.4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비행체인데 이 비행체가 이 처음에 그 파주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백령도에서 발견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나마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 삼척에서 발견된 동일한 동종의 그 비행체가 작년 10월 4일이죠. 네. 이미 몇 달 전에 그 발견이 된 것이다. 이게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죠. 네. 그동안 수도 없이 들락날락 한 것이 아니냐. 하필은 또 비행체 숫자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네. 뭐 24, 6, 35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이 이 수리번호로 보는 이제 견해가 있고 그것이 아니고 생산번호다. 뭐 이런 견해가 있고 그래서 수도 없이 날아왔다 이랬는데 어제 갑자기 국방부가 북한이 현재 운용 중인 무인기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전 배치된 것은 방연 1, 2, 300여 대 그리고 시험 정찰용인 시멜 10여 대 공격용인 무인 공격기는 10대 미만이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이 국방부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그 도둑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물건도 훔쳐가기도 하고 뭐 했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예. 경찰이 보고서는 걔네들이 몸집이 너무 작아서 들어와서는 잘 몰랐고 평소 갖고 가는 건 빵 몇 개뿐이었기 때문에 큰 것 같지도 않다. 이제 예. 우리가 조금만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거 인력이 보충되면 이런 애들도 잡을게 뭐 이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그 대변인이 한 발표로서는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예. 저희도 그리고 이제 예. 무인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다음에 아고라라든가 예. 뭐 국방부 관련된 사이트를 보면 정말 이게 극과 극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게 정찰용이지만 이게 공격용이 되면 엄청난 살상이라든가 더구나 뭐 청와대 주변을 들었을 경우에는 모든 기밀 더구나 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폭파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만만히 볼 게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어떤 sen서는 그때 무인기에 탑재돼 있던 카메라도 뭐 캐논 뭘로 알려졌는데 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능보다 못한 것이고 뭐 장난감 수준일 뿐더러 대단치 않은 것인데 꼭 선거나 이런 데 있을 때마다 이런 게 드러나게 해서 정말 양쪽이 남과 북이 마치 도와주는 스타일로 하는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의견도 있지요. 그런 음모론도 나오는군요. 네. 그 실제 그 이 무인기에서 촬영한 사진, 영상을 분석을 해보면 이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구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글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상 그 수준 정도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과연 이것이 그 도둑 잡고 보니까 뭐 빵 몇 개 뭐 가지고 간 것 그런 정도냐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C4 같은 이 폭탄을 적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생화학 무기를 그렇죠. 탑재를 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거거든요. 네. 뭐 생화학 무기가 그게 뭐 한 1kg짜리 하나만 얹혀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터지면 몇십만 명이 그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국방부에서 발표를 보면은 그동안 무인기도 알았는데 이 요즘 발표된 게 이렇게 신종 무인기랍니다. 그 전하고 좀 다른 그래서 과거 무인기에 대해서는 정보도 있고 뭔지 알았지만 최근 다시 북한이 보낸 거는 신종 무인기여서 자료도 없었고 방어할 그게 없었다. 너무 아래 내려가고 우리나라 또 지형이 산이 많고 이렇게 돼서 레이더로도 탑재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행하던 독감이 아니라 신종 독감이 유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백신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정말 국방에도 이제 백신이 필요한 거죠. 근데 늘 말씀하실 때 이제 국방비 뭐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자료를 장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전문가들 얘기하기는 지금 반드시 국방부에서 이런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장비도 갖춰야 되는데 수입을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이런 장비들이 오히려 해외에 수출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그 장비들이 사용 가능한지를부터 우리 집안 사정부터 살펴야 되는데 무조건 수입만 해오겠다. 또 무기 수입 이런 것만 돼서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육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초저고도 레이더. 이것도 사실 LG 이노텍이라는 우리 그 기업체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이제 초저고도로 오는 것은 거의 탐지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원래 이것은 AN2라고 해서 저게 그 특전 병력이 타고 오는 그 이제 레이더에 탐지 안 되는 비행기체를 탐지하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저고도 이 탐지기를 레이더를 이스라엘이나 영국에서 수입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다. 네, 이 뉴스를 제가 어제 지릴 때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국방부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나 보죠. 저도 국방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방부가 모르지 않고서 뭐 어떻게 국산을 놔두고 신토부리를 놔두고 굳이 할 일 없기도 하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방공망이 구멍이 뚫렸다라는 거죠. 예, 특히 전방에 이제 그 경계를 쓰고 있는 병사들이 하늘은 전혀 보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제가 어제 김민석 대변인과 직접 이제 인터뷰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 한 300m만 올라가면 거의 보이질 않는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가 있거든요. 송골매라고. 있죠. 그건 이제 북한에서 보낸 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커요. 소리도 아주 적게 나고.
근데 한 300m 올라가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기체는 보이지 않더라. 이게 이제 기자들의 그 기사에 나와 있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어떤 쪽에서는 이 무인기가 뭐 정찰 기능이건 살상 기능보다는 우리도 이 정도의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북한이 도발적인 능력을 과시해서 사회 교란을 위해서 이제 일부러 또 추락까지 시켜서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뭐 간첩들이 거기에 있는 걸 뭐 빼오고 뭐 이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심 교란용 아니면 뭐 국방부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적절한 데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했다는 설이 있는데 민심 교란용이라 그러면 또 어제 많은 네티즌 의견들이 그럼 우리도 이렇게 무기나 할 거 없이 수많은 삐라를 북한에 뿌려서 아름다운 뭐 통일을 이루자라든가 해서 우리도 이런 걸 간단히 할 수 있는 일, 풍선 몇 개만 띄워도 되는 것을 국방비 들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정직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국방부에서 물론 국방 기밀은 절대 누설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고요. 정부나 국방부만이 아니라 뭐 청와대가 누구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 불안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우선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민심 교란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뉴스를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삼척에서 작년 10월 4일 날 그 발견했던 것이 뒤늦게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뭐 카메라 맡아서 보관을 하고 나머지 방치를 했다가 이제 신고를 한 건데 그나마도 고마운 거죠. 네. 사실 카메라를 주워서 몰래 가진 건데 그 감출만 한데 그걸 신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강릉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우리 11군데나 계속 그 신고가 나왔어요. 그만큼 많이 출입했다고 보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지금 보인 것도 그렇고 근데 알아봤더니 신고 건수 중에서는 2대 정도만 확실한 거고 나머지는 뭐 다른 것을 봤다 그러고 이게 또 신고 포상금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포상금을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이런 거라고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신고를 하실 때도 여기에 또 동원되는 인력이라든가 뭐 장비를 생각하면 포상금은 좀 탐이 나시겠지만 전체 국민들의 되게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간단히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또 군이 이것이 북한에서 보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반드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응 방침이라고 해봤자 별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안보리 제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로 안보리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또 실제 이 고공에서 탐색하는 것은 미국도 늘 해오는 겁니다. 정부 수집을 해오는 것은요. 우리가 글로벌 호크기를 도입을 하면 휴전선만 넘지 않는다 뿐이지 북한의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여튼 북한이 보낸 이 소형 무인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때늦게 방어태세 갖춘다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좀 우지시겠습니까? 때늦다 하더라도 방어태세 늘 갖춰야 되는 거죠. 늦은 게 문제일 뿐이지 방어태세 갖추는 건 나쁜 일이 아니고 지금 이런 정보들이 다 뭐 탈북자들이 80년대부터 이미 무인기 공장이 있었다 이런 증언의 제보로 따른다는 건 좀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네티즌들이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2개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9451님, 아무리 무인기 성능이 좋지 않더라도 소잃고 외양간 꽂히는 일은 없애야죠. 5124님, 우리나라는 작은 일만 있어도 유난을 뜨는 것 같기도 해요. 언론에서 정확한 사실을 전해주세요. 유난 뜨는 것이 아닙니다. 4177님, 군대에 아들 보낸 엄마로서 이런 뉴스 나오면 마음이 들썩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사이 특히 뭐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아이가 군에 가 있으면 우리 부모들 참 걱정이 크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포커서 경향신문 유인경 쌤 기자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국회법 제73조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어느 신문을 보니 어제 국회 본회의 낮 12시쯤 50여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조차 대부분 들락날락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하군요.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 뭘 했습니까? 바로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이라서 총리와 장관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오후 5시 경에는 국회의원 총 숫자가 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본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보다 더 적었다고 하는군요. 새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예, 세 분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4495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상암센터 입주를 축하하며 애청자가 보냅니다. 5278님, 전 변호사님 늘 좋은 방송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상암시대 축하드립니다. 애청자 고객만. 2013님, 상암에서 퍼지는 YTN 라디오 방송은 얼마나 멋질까요? 저희 집 근처에서 방송이 만들어진다니 더 흥분됩니다. 화이팅! 당첨자 4495님 뽑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에게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